세계적 갑부들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투자하는 이유는 뭘까요? 남들보다 뛰어난 사업 감각, 투자 해안을 지닌 이들이 SMR에 투자하는 것은 일단 큰 돈이 될 거라 본 것이죠. 그리고 여기엔 SMR이 기존 원전의 약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SMR이 기존 원전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하지 못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덜 싸고 덜 깨끗한 SMR을 보완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연구개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기업이 SMR 대격전의 승자가 될까요? 그리고 SMR에서 자주 거론되는 한국 기업 두산에너빌리티는 여기서 어떤 기회를 얻게 될까요? 우리가 원전을 떠올리면 커다란 돔 형태의 경납 건물과 함께 그 주변으로도 상당히 큰 규모의 건물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이 연상됩니다. 이런 원전을 지으려면 당연히 공장이 아닌 건설 현장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작업 중 상당 부분이 공장에서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보면 시간과 부지를 아낄 수 있고 비용도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성 측면에서 SMR이 기존 대형 원전보다 필요 부지가 적고 건설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 공장 대량 생산을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도 있습니다. 지금 가동되는 원전이 대형화된 것은 크게 지어야 출력 기준으로 경제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출력 기준으로 본다면 원전이 작아질수록 킬로와트당 건설 단가는 오히려 상승합니다. 섣불리 경제성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기술 개발을 통해 단가를 꾸준히 낮출 필요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시장 선점이 중요합니다. 아직 기술 표준이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개발사들이 제각기 고유한 SMR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대량 양산 체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개발 경쟁에서 소수만 생존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경제성보다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안전성과 친환경성일 텐데요. 기존 원전이 핵심 설비가 배관으로 연결된 구조라 사고가 나면 연결 부위 방사능 유출 위험이 있는 반면 SMR은 한 압력 용기에 핵심 설비가 담겨 있어 방사능 유출 위험이 줄어듭니다. 사고가 났을 때 인간의 개입 없이 자연 순환 냉각으로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안전성의 강점입니다. SMR의 안전성 기준은 10억 년 만에 한 번의 노심 손상인데 기존 대형 원전 기준 10만 년에 한 번과 1만 배 안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핵 폐기물 문제는 SMR의 친환경성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대목입니다. 기존 원전보다 출력 기준으로 최대 30배 더 많은 핵 폐기물이 생산되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여러 약점들을 보완한 업그레이드 버전인 4세대 원자로를 적용한 모델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가 개발하는 소듐 냉각 고속로, 미국 엑스에너지의 고온 가스로 등이 그런 4세대 원자로입니다. 고민스러운 부분은 상용화 시기 측면에서 기존 3세대 경수형 SMR이 가장 앞서 있다는 점입니다. 4세대 SMR이 어느 시점에 유의미한 상용화가 이루어질지 4세대 SMR 가운데 어떤 방식이 대세가 될지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국 기업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치가 돋보이는 지점입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업체로서 제조 역량이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밸류체인에서 가장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분은 개발과 설계 분야겠지만 앞서 얘기했던 다양한 방식이 제각각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어느 누가 시장을 선점할지, 누가 살아남아 대세가 될지 불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주기기 제조 부문은 범용성이 크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진입 장벽은 높은 편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은 40년간 원전기기 기술력과 노하우로 인정받은 데서 확인됩니다. 한국, 미국, 프랑스, 중동 등에서 원전 건설에 참여하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높은 품질, 납기 엄수 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기기 부문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원전 주기기는 대형 원전이나 SMR이나 원리가 비슷해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전에서 안전성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고객사들의 신뢰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큰 자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의 경쟁력은 소재 개발 능력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 제작에 들어가는 주단 소재를 실제 제작할 능력을 지니고 있는데요. 주단 소재는 원자력 대형 압력 용기를 구성하는 단조 금속 소재입니다. 세계에서 주단 공장을 보유한 제작업체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SMR 개발에 미국 업체들이 앞서 있는데 왜 주기기나 기자재 공급을 남의 나라에 맡기느냐는 의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의외로 원전 밸류체인이 다소 취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밸류체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미국의 탈원전 역사는 우리보다 훨씬 깁니다. 미국은 1979년 실제 원전 사고를 자국 내에서 경험했습니다. 이후로 오랜 기간 원전 건설이 중단됐고 그 결과 공급망이 약해졌습니다. 미국이 원자력 발전을 재개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원전 주도권 경쟁을 하는 이 단계에서 한국과 원전 동맹을 맺은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원전 주기기 제작이 가능한 나라는 한국, 프랑스, 일본, 스페인, 캐나다 정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국내 유일 주기기 업체인 만큼 앞으로 몸값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SMR에서 여러 개발사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와 협력하고 있는 것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런 가치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한국 전력기술 등이 참여하는 혁신형 SMR, ISMR 개발에서 핵심 설비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뉴스케일의 SMR 핵심 기자재 납품업체이기도 합니다. 현재 뉴스케일은 SMR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됩니다. ISMR이나 뉴스케일의 SMR은 경수형 방식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뿐 아니라 4세대 원자로 방식의 SMR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개발사들의 프로젝트 핵심 기자재 업체로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SMR을 향한 관심이 늘어날수록 두산 에너빌리티 일감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이제 막 상용화 단계로 가고 있는 SMR. 개발사들의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구조일 텐데요. 이에 반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핵심 기자재 공급업체의 사업은 리스크는 훨씬 적으면서 리턴은 제법 괜찮은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원자로 기술이 SMR을 주도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이나 정부, 투자자 모두 시장 형성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텐데요.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SMR 개발 경쟁 속에서 어쩌면 의뢰의 위치인 두산 에너빌리티의 입지가 안정적일 수도 있습니다.